일단은 활용은 뭐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너네 뭐 잘 해주고 있다며. 활용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활용을 웬만하면 맞아주세요.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보다 15%씩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제 계속 1년 지나면 또 떨어지고 2년 지나면 떨어지는데, 야, 15%밖에 안 떨어진대. 15%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던 거는 내년이 되면 85만 원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2021년에 80만 원인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8만 원 이하가 되는 거는, 결론은 X년 후의 가격을 502번에서 X년 후의 가격은 지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원래 80만 원인데 80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15% 써니까 1-100분의 15의 X승이 되는 거지. 이게 8만 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X년 후의 가격이 15%씩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1-100분의 15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용로그를 취해야 되거든요. 계산하기 위해서. 약분을 시키면 이게 1로 넘어가면은 100분의 85의 X승. 넘어가면 80 나누면 0.1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80로 나누면. 그래서 이게 로그를 취하게 되면 X 로그 상용로그니까 100분의 0.85죠? 로그 취하면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로그 0점이든 10분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8.5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그 8.5가 0.9294. 로그 8.5가 0.9294. 얘는 로그 0.85는 어떻게 되죠? 로그 0.85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로그 0.85는 로그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이게 로그 8.5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929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0706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070. 그죠? 마이너스 1 빼면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마마니까 없어지면서 0.0706분의 1이 됩니다. 마마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만을 곱하면 결론은 x는 706분의 만이 되겠죠. 쭉 몇 년 오냐? 10 몇 년인 것 같은데 만 나누기 706 한번 해볼게요. 706 하나 더 내려가야 되겠네. 1 가면 706 빼면 4, 9, 2, 9, 4, 0, 0, 4? 14.xx니까 몇 년 후가 되냐면 x는 15년 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이니까 15년 후면은 2036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2036년이 된다.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성으로 와서 이제 상용로고 취하게 되는 문제들이 활용으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용로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뭐 로그 0.085가 나오면 뭐 얘를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로그 8.5 더하기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요거 준 거를 써가지고 이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상용로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뭐 일단은 넘어가고 오늘은
C탭은 나중에 풀어주고 삼각함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삼각함수 우리 다이어라 기억 좀 나냐? 우리 좀 계속 좀 했는데 맨 처음에 뭐로 시작이 되냐면 맨 처음에가 뭐로 시작되죠? 각을 정의하죠. 맞아 안 맞아? 각을 어디서 정의하죠? 일반각이라고 해서 각을 어디서 정의하냐면 좌표 평면에서 뭐를 정의한다? 각을 정의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각을 대부분 다 어디서 정의했냐면 다각형 안에서 이런 다각형들이 있으면 이렇게 각을 정의했었거든 지금까지는.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각을 정의했죠?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면서 애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왜? 그치? 우리 누구야? 자기는 그치?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잖아. 그래서 시작부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얘는 이 각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좌표 평면에서 뭐를 정의하기 위해서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죠. 맞아 안 맞아? 좌표 평면에서 놓이잖아 삼각함수가. 그래서 뭐를 일단 기준수로 잡죠? 시초선을 뭐로 잡았냐면 요거죠?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요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각의 시작점이 되겠고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때 우리가 여기에 각이 있었어. 이렇게. 그럼 이 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동경좌표가 P점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각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오는 각이 몇 도였냐 봤더니 이게 120도였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나타내죠? 저 동경 P를 뭐라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저 OP각을 뭐라 나타내기로 했죠 우리가? 120도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왜냐면은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거꾸로 갔을 수 있으니까 이 OP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 어떻게 나타냈죠? 360도 곱하기 n을 해주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뭐 또만 더 넣는다? 120도를 더해준다. 이게 이제 일반각을 나타내는 원리였었죠. 우리 기억이 나십니까? 나야 봐. 그러니까 얘를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바퀴 돌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조금 헷갈렸던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저렇게 되냐? 중학교 때까지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몇 바퀴 돌았는지 뭐 나온 적도 없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삼각함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각도를 좌표평면에서 갑자기 막 적용을 하더니만 뭐 몇 바퀴 돌았네 안 돌았네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없잖아요. 여기부터가 일단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일단 각 자체를 좌표평면에서 정의한 적이 없어요. 어떤 뭐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 이런 데서 대부분 정의를 했었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각도도 뭐 120도면 120도지 갑자기 뭐 360도 곱하기 n은 붙어가지고 뭐 몇 바퀴 돌았네 안 돌았네 뭐 이런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n은 정수다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부터가 애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아예 새롭게 배우면은 오히려 선입견이 없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각에 대한 정의하고 지금 각을 정의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괴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각의 정의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 안 그래 각이랑.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왜 각을 왜 저렇게 정의할까?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서 이 각에 대한 정의를 좌표평면에 대해서 하면서 이 P가 1, 4분면에 있으면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1사분면 각이라고 부르고, 이 동경좌표 P가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 각이라고 부르고,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과 4사분면각.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죠?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 각을 정의한, 일반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왜 이걸 배우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배우는 거죠? 삼각함수를 각으로 정의하잖아. 삼각함수를 나중에 좌표평면에서 각으로 정의할 때 쓰여요.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뭐 0도부터 36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는 0도, 뭐 마이너스 무한대 각도부터 무한대 각도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만 이제 바꿔 쓰면 다행인데 뭐도 바꾸죠? 다현아, 그 다음에 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요 각의 뭐를 바꾸죠? 단위를 바꾸잖아. 두 가지가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아직 삼각함수 시작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 각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고, 이 각도에 대한 단위는 60분법을 쓰는데 뭐로 바꾸죠? 가빈아? 이제 이름도 그지 같은 걸로 바꾸잖아. 뭐였어? 가빈아, 무슨 법 있잖아. 그지 같은 거. 호도법, 그죠? 호도과자도 아니고, 그죠? 그죠? 맛있는 것도 아니고, 호두법인지 호두법인지 알 수도 없는 실수지만, 호두가 아니라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 각의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실수 단위로 바꾸죠. 그래서 각의 단위를 바꾸는 거야. 각의 단위를 60분법을 썼던 각의 단위를 뭐로 바꾼다? 라디안을 쓰는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죠. 결론은 뭔 소리냐? 이 각의 단위를 도 단위에서 무슨 단위로 바꾸는 거야? 도 단위에서 실수 단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왜 실수 단위로 바꿔야 되냐? 왜냐면 우리가 쓰는 좌표평면은 다 X축과 Y축이 다 무슨 축이다? 실수축이에요. 실수해서 그리는 거야.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입니다. 그래서 각을 실수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도 각을 실수 단위로 바꿔야지만 미분 공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실수 단위로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실수 단위로 바뀐다. 실수 단위. 실수 단위로 바뀌어버렸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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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실수 단위로 이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를 뭐로 생각하면 되냐? 어떻게 증명을 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호도법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언제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게 했냐면 우리가 약속할 때 요 반지름과 똑같은 호의 길이가 됐을 때 이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인 거죠. 그래서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됐다면, 자,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가 뭐가 되는 거죠? 2파이r이 되겠죠. 자,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이 r이었던 게, 호의 길이가 r이었던 게 몇 배가 되는 거냐? 2파이배가 되는 거예요. 원주의 길이가 2파이r이니까. 그러면 이게 2파이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중심각도 얼마 곱해지는 거야? 2파이가 곱해지는 거니까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360도가 뭐랑 일치하게 되냐면 2파이랑 일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정비례.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걸 통해서 한 바퀴 도는 360도가 2파이랑 같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파이를 뭐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겠냐 외울 때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슬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뭐가 바뀌면서 각의 단위가 바뀌면서 어떠한 공식의 영향이 갔냐, 이 실수 단위로 각의 단위가 바꾸면서 어떠한 슬픈 일이 발생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의 변화가 있었다. 누구의 변화가 있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정하기로 했고, 이때 세타는 뭐를 얘기하냐? 호도법을 얘기합니다. 60분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넓이도 두 가지였죠? 2분의 1 RA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 세타도 마찬가지로 호도법입니다.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도 영향이 가게 되었다. 왜 바뀌었다? 단의 각의 단위가 호도법으로 바뀌면서 연쇄작용으로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도 바뀌었고, 이 바뀐 거의 세타가 각을 얘기하는데 이때 세타는 무조건 60분법을 쓰면 안 되고 호도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했는데 잠도 깰 겸 여러분들이 이쪽에 한번 A 스텝을 쭉쭉쭉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잠도 깰 겸. 졸리니까.